네, 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 차이가 사건당 최대 무려 3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기대가 몸값으로 드러난 셈인데요. 네, 이제 규제에 머물지 말고 강도 높은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관예우는 잘못된 용어이며 전관 비리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대한변호사협회 이충윤 대변인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근본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가 됐네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충윤 대변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바 있는데요. 네. 전관예우 문제는 불공정한 관행으로서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 특혜는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변협은 이에 대한 개혁을 도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물론이고 현직 변호사들도 전관예우를 직접 목격하거나 이제 경험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제 대변인께서도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좀 겪고 느끼셨던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최근 한국형사정책원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해 본 적이 있는 일반인 700명 중 351명, 과반수가 넘죠. 이분들이 전관에 해당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자신의 변호사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전관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광 효과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퇴임 1년 내의 전직 검사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3배, 평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2배 가까운 보수를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보다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5천만 원이 넘는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보수는 파악되지 않은 수치라서 실제는 훨씬 더 격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 일반 변호사들보다 수임 건수 자체가 훨씬 많고 기본 수임료도 비싸며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평균 수입 차이는 훨씬 더욱 크다고 봐야 합니다. 전관 효과는 퇴임 시 직위와 퇴임 기간과 물론 상관이 있고 퇴임 기간이 길어지면 약화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 실상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들어보면 이게 전관예우라기보다는 진짜 전관 비리, 뭐 비위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전관 변호사들이 사실 반드시 그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피고 소송 대리인의 법리, 그리고 논리 전개, 또한 법관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100%의 승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이길 사건 이기고 질 사건 진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질 사건을 이기는 것이 유능한 변호사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전관으로서 재판이나 수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관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예, 이길 사건 이기고 질 사건 진다. 그 표현이 좀 와닿긴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액의 수임료 같은 거를 건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 교수님?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거액의 수임료를 준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뭐 예를 들면 3억, 뭐 20억, 뭐 이렇게까지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게 다 알려지지도 않아요. 예. 얼마를 받았는지도. 네. 그리고 몰래 변호를 하게 되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기록이 안 남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관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근무했던 지역의 인연을 통해서 본인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나 판사에게 줄을 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뇌물인 거죠.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게 먹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전관 이 비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검찰이든 사법부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만약 발견됐을 때 엄벌에 처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네. 이런 일을 쉽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일들이 먹히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예. 그런 사사로운 정 때문에 검찰권이나 사법권이 이건 정말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예, 예. 이건 정말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이충윤 대변인께서 실제 얼마 정도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드러난 통계인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전관 비리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대목들이 사실은 다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변론, 몰래 예. 변론, 계약하지 않고 변론하는 거 미리 전화 한 통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판사한테 재판하고 있는 판사한테 전화 한번 해주거나 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한테 전화 한번 해주거나 식사 한번 하거나 이러면서 돈이 건네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밝혀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지금 조사에 나온 이것도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정관 같은 경우에 전체 변호사의 15%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수임한 사건의 50%를 독점을 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일반 변호사들 정관 안 하고 그냥 변호사로 개업한 분들은 수임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해요. 그런데 예. 이건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 더 많은 비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체적으로 사법부든 검찰이든 이걸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자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네. 또는 이런 일들이 발견됐을 때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돼요. 이게 또 나중에 변호사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나오게 되면 얼마 정도 뭐 처벌받고 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그대로 상존하면 예. 한번 예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받고 그럼 몇 년 좀 쉬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관유 문제가 사실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문제라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 왜 뭐 이런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전관이라고 하는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근처에서 수임을 해서 본인과 연관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같이 근무했던 전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들한테 줄을 대면 네. 그게 일단 작동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안 된다고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전에 근무하거나 모셨던 분이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검찰이 구형을 좀 낮게 해주거나 네. 아니면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거나 예컨대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일들은 결국 그 나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예. 검은 커넥션이 작동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해결 방안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돈을 받고 나서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 제대로 신고를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국세청을 동원하든 세금 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예. 변호사들이 정관을 했던 변호사들이 나와서 수임하는 부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다 공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예.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관 비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형사 사건이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번 실태 조사에서 변호사가 정관 비리를 경험한 소송 유형은 형사 사건이 7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 뒤로는 민사 가사 사건이 25.7%, 행정 조세 사건이 1.8%로 뒤를 이었는데요. 네. 정관 출신 변호사들은 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보다 형사 사건에서 증거 신청에 대한 체부, 공판 기일 및 선고 기일의 지정과 변경 등 절차상의 편의를 더욱 제공받을 것이라고 인식되고 양형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특히 형사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좀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정관 비리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까? 형사 재판에서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친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네. 경우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예, 그 여성 변호사, 40대 이하 변호사, 또 일반 변호사들일수록 이 전관 비리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여기 조사에 응한 법원장이나 검사장 이상 직책을 지낸 고위층 전관 이분들은 난 전관 예우 같은 거 경험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처한 입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당사자가 정관인데 스스로가 예. 정관 예우를 느낀다고 네. 하기는 어렵겠죠. 네. 정관 출신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변호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법원이나 검찰에 있다가 나온 경우라도 예. 그 재직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관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을 보이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정관이지만 정관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뭐 판사나 검사를 선임을 해서, 그러니까 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워낙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주더라도 전관, 그러니까 뭐 퇴임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면 영향력이 미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동료였고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특히 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정관을 찾아요. 본인의 사건이 어디 배당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검찰청에 조사를 한다. 네. 그러면 검사가 누구냐, 판사가 누구냐 보고 그 사람과 연관돼 있는 줄을 찾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을 정관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고 그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게 부정적인 방법, 예를 들면 불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엄벌을 처하는 구조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에 걸렸거나 아니면 비리 혐의 때문에 연관된 사람들은 영원히 변호사를 못하게 만들든지 그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면 정말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예. 이게 물론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심의나 기관, 자체적으로 어떤 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예. 네. 모든 사람이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몇몇 이런 15%밖에 안 되는 정관들 때문에 변호사의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예. 변호사협회 물론 지금 의원도 나와 계시지만 변호사협회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해결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설문에 의하면 변호사 500명 중에 70%가 이 정관 예우를 없애려면 수임 제한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퇴임 후 1년 정도 관할 사건에 맞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해도 너무 아니해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 전에 4년간 근무했던 소속돼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일을 못하게 돼 있어 관련된 회사에는.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들한테 정관 같은 경우는 1년만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관할 지역에서 그것도. 예, 예. 그러면 너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왜 정관 판사나 검사들한테는 이렇게 후하게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이러니까 정관에 대한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관 비리를 끊기 위해서는 관련된 직종이나 아니면 1년이 아니라 수임 제한 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토론에 나온 분은 3년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예. 3년을 넘게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일을 못하게 막는 게 필요하다. 아니 거기 아니면 수임을 못합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3년 이상으로 수임 제한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그 제출하는 정보 그러니까 법조윤리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네.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정보 중에 수임료를 반드시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수임료를 제대로 보고 안 하면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수임료를 조사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억대의 수임료나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숨기거나 아니면 그걸 밝히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유혹에 더 많이 빠지지 않겠어요? 예. 그걸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수임료 많이 받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고 예. 또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으로 수임료를 많이 받는 이런 일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정은호 게이트에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 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수십억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하기 전 투명하게 수임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전관 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법무부는 이제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과연 글쎄요, 뭐 이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판검사들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말씀처럼 당사자들의 자율 규제 노력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물론 다수의 판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심오한 내공과 높은 실력을 묵묵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관의 노하우가 법률 시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점인 거죠. 스포츠에 비유하면 페어플레이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권과 재판권의 행사에 있어 사사로운 인연을 내세워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라고 본다면 정관예우는 사실 현관의 비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의 전화 변론의 경우에 변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예. 사건을 처분할 때 해당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직 판 검사들이나 정관 출신 변호사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도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면 정관 출신인지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누구는 벌금형이 나오고 누구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관예우 폐해까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검찰개혁 이야기도 사실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결국엔 검찰은 지휘부 재량에 따라서 이 깜깜이 배당을 해서 정관예우가 그동안 계속되어 온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번 검찰개혁 방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담겨야 된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그냥 무작위로 하잖아요. 기계가 합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어떤 판사가 어떤 재판을 맡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휘부 재량으로 검찰을 배당을 합니다. 사건을 배당을 합니다. 그럼 지휘부가 맘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관으로부터 뭔가 로비를 받은 지휘부가 부장검사는 누구든 그 사건을 자기 말을 잘 듣는 어떤 검사한테 배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해지겠죠. 네.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검찰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깜깜이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고위급에 있는 검찰 간부들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사건을 배당시켜서 그걸 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부처럼 사법부처럼 일정 부분 이걸 무작위로 배당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가 어떤 사건을 받게 될지 하는 부분을 모를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처럼 검찰도 이제 사건을 배당할 때 그 무작위로 배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고려를 하든지 어쨌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필요한 정보일 것도 같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의뢰자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선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조건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건 처리를 자기 일처럼 선임하는 변호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관계 파악, 위임 사무 수행, 그리고 법리 검토에 있어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사무를 수행하시지만 소수의 변호사님들은 수임하는 직후 아예 신경을 쓰시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신뢰관계 있는 변호사를 평소에 알아두시면 직접 또는 추천을 받아서 훌륭한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의 한 줄 참견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충윤 대변인께서 저희가 준비를 부탁 좀 드렸습니다. 한 줄 참견해 주신다면요? 네, 한국형사정책원의 최근 조사 결과 정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일반 변호사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았습니다. 아직도 법조계 전현직의 부당한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정관예우 근절이 그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이충윤 대변인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